아, 나는 그딴 골빈 여자들은 줘도 안 만나 라고 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그딴 여자를 네가 만날 수는 있고, 남자들 보면 진짜 웃긴 게 죄다 뭐 그딴 싼티나는 여자는 죽어도 싫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 쌓아가지고 돈 벌어서 현모양처 코스프레하는 그딴 여자들한테 죄다 설거지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천기누설 같은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왜 어떤 남자들은 돈 한 푼 못 버는 백수 건달이면서도 예쁘고 날씬한 여자들을 휘어잡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왜 어떤 남자들은 월 수천을 버는 전문직에 외제차도 끌고 명품백을 갖다 바치면서도 여자한테 쩔쩔매는 걸까요? 대다수의 남성분들은 여기에서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정신승리를 해버립니다. 그 남자는 존잘이라서 그래, 역시 남자는 얼굴. 그 남자는 키가 커서 그래, 역시 남자는 피지컬. 그 남자랑 만난 여자가 고립이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꾸역꾸역 만들어내가지고 정신승리를 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자아가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 발표를 했을 때도 제 키가 무슨 188이라는 소문이 돌고, 제가 무슨 금수저라는 소문도 돌고 그랬었어요. 대다수의 남성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굉장한 충격에 빠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진리라고 여겨오던 연애 메커니즘은 사실 전부 틀린 것들이었을 테니까요. 극소수의 남자들끼리만 공유하던 연애 솔루션을 제가 오늘 좀 제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잘하는 남자들은 제가 오늘 말하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가장 쉽게 적용하고 설명할 수 있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문신돼지 국밥 육수충이라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같은 남자가 보기에는 정말 무식해 보이고 같이 엮이기 싫고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막상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만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오히려 전문직 남성들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냥 여자친구 만들어야겠다 하면 바로 만듭니다. 물론 여기서 반박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 뭐 지능이 낮아서 그렇다느니, 끼리끼리 논다느니, 나가요 스타일이라느니, 그딴 골빈 여자는 줘도 안 만난다느니, 뭐 여러 가지 반박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대부분의 이런 의견들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말을 하는 남성분들은 그 지능 낮은 여자들, 싸 보이는 여자들을 본인들한테 한번 넘어오게 해보라고 하면 절대로 못 꼬십니다. 뭐 고립이어서 그런 남자를 만나네 뭐네 하면서도 그 고립인 여자들의 마음조차도 마음대로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여자도 못 만나는 능력으로 대체 무슨 어떤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날 수 있겠으며, 어떤 제대로 된 여자와 얼마나 제대로 된 연애를 할 거며, 또 어떤 제대로 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뭐 만날 거다 안 만날 거다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여자들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급이 낮은 남자의 경우에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을 시킬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여자들한테 나는 너처럼 싸 보이는 여자 싫어라고 하면 그 여자들은 데미지를 입기는커녕 그냥 피식하고 말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멸한다던 그 여성들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을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바로 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과장 같나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본인들이 무시하는 소위 골빈 여자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돼서 스타일 싹 다 바꾸고 현모양처 조강지처 코스프레 하면서 들이대면 남자들 열의 9은 홀라당 넘어가서 결혼해가지고 퐁퐁당 가입 서류에 사인하고 한 달 용돈 10만원 받아가면서 게임 한 시간 하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꼴이 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미혼 남성분들의 인생을 바꿀 영상이에요, 진짜로. 문신돼지 육수충들이 여자를 잘 사귀는 이유 첫 번째, 그들을 만나고 있는 여자들은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건 인간이 가진 심리적 오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연애 초보분들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신들이 여자들한테 뭐를 자꾸 해주려고만 하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고수들은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좋아해도 그 상대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이거를 스킬로 배워서 의식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잘난 남자들은 자기 내면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큰 걸 요구하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요구해서 상대방이 그걸 하나 둘씩 들어주게 되면 두 가지의 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상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능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무언가 요구를 해서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요구를 듣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어쨌든 사용을 하는 남자는 여자가 느끼기에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력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점은 뭐냐면, 연애 고수들은 상대방한테 여러 가지 투자를 받아서 그걸 차곡차곡 쌓는 걸 잘합니다. 투자라고 해서 금전적인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이고 남성분들이 여성분들한테 많이 하는 게 물질적인 투자죠. 뭐 이것저것 갖다 바치는 거 잘하잖아. 근데 그런 단순한 물질적인 투자 말고도 시간, 감정, 육체 등등 상대방이 나한테 투자를 하고 정성을 쏟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소중해서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하다 보니 소중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 야쿠자 만화나 우리나라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쁜 여자들이 막 남자들한테 맞아가면서 자기가 번 돈 다 갖다 바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자를 학대하고 비난해서 여자 자존감 낮아지게 해가지고 공포에 떨게 하고 가스라이팅까지 들어간 상황인 건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도 여자들은 여태까지 자신들이 맞아가면서 남자한테 투자를 하고 그렇게 버틴 시간과 정성과 노력들이 아깝게 느껴지고 결국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정반대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퍼주기만 하다가 이렇게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서 이 여자는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라는 정신병에 걸려서 정말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죠. 이거는 비단 남녀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보다 상대방에게 헌신을 한 쪽이 그 관계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이 관계에 이만큼의 투자를 하고 이만큼의 정성을 쏟고 이만큼의 시간을 들였으니까 이 관계는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야, 이런 식으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틀어질 때는 어김없이 헌신을 한 쪽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받았던 친구는 그 관계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거죠. 자기는 매몰된 게 없으니까. 기러기 아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마다 와이프랑 자식들한테 수백만 원의 돈을 보내주면서 그 기러기 아빠들은 가족을 끔찍하게 사랑하게 돼요. 왜냐면 그렇게 소중하다 자기 암시를 걸지 않으면 자아가 박살이 나거든요. 근데 막상 매달마다 그 돈을 받는 아내랑 자녀들은 나중에 남편이 힘들다고 돈 좀 덜 보내면 아주 난리가 나기도 하죠. 당연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는 쪽이 갑이 되고 받는 쪽은 을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주는 쪽이 을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사례들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기 연애 커플들이 못 헤어지는 경우, 오래 사귀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귄 기간이 아깝다면서 본인들의 추억이 아깝다면서 서로가 이미 다 끝난 관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1년이고 2년이고 억지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대로 결혼까지 하는 경우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막 결혼식 직전에 이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막 지인들한테 청첩장 돌리고 식장 다 잡아놓고 그런 것들을 다시 캔슬하는 게 엄두가 안 나니까 개망신 당하는 게 싫어서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결혼을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죠. 이혼남 이혼녀 낙인이 찍힐 바에야 차라리 결혼식 직전에 파토를 내고 망신 한번 당하는 게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인데, 이미 들어간 매몰 비용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해줘서 헌신해서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여자는 극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면 잘해준다고 해서 유혹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연애를 못하는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든 잘해주고 챙겨주면서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잘해줘야 여자가 좋아할지를 모르겠대. 근데 이건 접근 방식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남녀의 연애 관계가 시작될 때는 남자들이 먼저 그 관계를 주도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동물이나 영장류, 인간의 첫 구애 단계는 여자 쪽에서 먼저 주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성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 부정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으면 신호를 먼저 보내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니라고 잡아뗄 테지만 정확히는 잡아떼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액션이 어떻게 헌신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여자가 느끼기에 저런 남자가 나한테 헌신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먼저 갖게 만들어서 나한테 무의식적인 호감 신호와 힌트를 보내도록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하다가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지금 아직 첫 번째 이유인데 설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여기서 끊고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신돼지 육수충들이 여자를 잘 사귀는 이유 두 번째, 그들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는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연애 초보 남성분들은 여자를 만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감을 잡지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보통 많이 배우고 똑똑하신 남성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타입인 경우가 많아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맥락 없는 대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대화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자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뇌 구조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이과생분들은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원하는 대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랑 만나서 시시콜콜한 얘기하면서 재미있게 연애를 하려고 하는 거지 뭔 100분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물론 여러분은 그런 이성적인 대화가 재밌겠죠.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니라고. 특히 그 문신돼지 육수충들이 만나는 여자들은 더더욱. 그래서 여기에서 문신돼지 육수충들의 강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의도한 게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논리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골빈 여자들과 짝짝꿍하면서 아주 재밌게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대다수의 남성분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기면 대화에서 자꾸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뽐내려고 하고 논리력을 뽐내려고 하고 유식함 같은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 대화는 뭐예요? 남들이랑 대화를 할 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자랑 대화를 할 때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혈액형 얘기, MBTI 얘기 같은 거 하다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이제 여자가 못 알아듣는 전문 지식을 뽐낸다든지 논리로 상대를 박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력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작은 팁을 드리면 고수들은 일부러 전화통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자랑 골빈 소리 하면서 대충 시시콜콜한 연예인 얘기, 드라마 얘기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지인이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막 일반인들은 모르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부하 직원들한테 냉철하게 업무 지시를 내린다든지, 그런 다음에 전화를 딱 끊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앞에 앉은 여자와 시시콜콜한 연예인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자가 이제 이 남자가 나한테 맞춰주고 있는 거구나, 진짜 섹시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감정을 건드리는 대화 방법도 제가 또 추후에 영상을 찍을 생각인데, 아무튼 이번 설명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문신돼지 육수충들이 여자를 잘 사귀는 이유 세 번째, 이런 남자들은 여자라고는 나밖에 없는 남자라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연애 초보들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가장 많은 실수 중에 하나는 여자한테 지속적으로 나는 너밖에 없어라는 느낌을 넘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린가 할 겁니다. 여자는 당연히 자기만 바라보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상식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남자들이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가 좋아. 주변에 여자 많은 남자는 질색이야. 인스타 하는 남자 너무 싫어. 그쵸? 그래서 우리의 순진한 예비 퐁퐁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나 여사친 하나도 없어, 난 오로지 너뿐이야, 죽을 때까지 너 하나만 바라볼 거야 라는 뉘앙스를 상대한테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근데 이런 전략은 뭐예요? 강동원 같은 남자들이 써야 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자한테 너밖에 없다는 말을 굳이 안 해도 그 여자밖에 없다는 걸 여자도 다 알아요. 너는 딱 보기에도 여자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네 주변에 여사친 없는 거 말 안 해도 다 알아, 느껴져. 그래서 평범한 남자들은 여자한테 나는 너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면 그건 그냥 자신의 낮은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여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당연히 여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주변에 여자가 없는 남자가 좋겠죠. 근데 인간의 솔직한 마음을 꿰뚫어보고 싶을 때는 항상 본능과 이성을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걸 좋아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절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상대의 본능적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상대가 말하는 이성적인 말만 들었다가는 연애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문신돼지 육수충들의 경우에는 여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그냥 바로 마 씨발 끄지라 이런 다음에 또 그냥 바로 다른 여자들 옆에 끼고 술 마시러 갑니다. 그러면 여자가 느끼기에 이 남자는 나 말고 다른 여자들도 충분히 좋아할 만한 매력 있는 남자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나와 같은 수준 이상의 여자를 충분히 만나고도 남는다 라는 느낌을 넘어서 확신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여자는 죽을 때까지 너밖에 없다는 스탠스, 평범한 남자들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전략이에요. 문신돼지 육수충들이 여자를 잘 사귀는 이유 네 번째, 그들은 여자에게 다가갈 때 수컷의 냄새를 풍기면서 다가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여자 경험이 없는 능력남들은 수컷이 아니라 양육자의 스탠스로 여자에게 어필을 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왜냐면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거든. 연애 초보들은 여자한테 자기가 무슨 아빠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나랑 만나면 네 인생 내가 편하게 해줄 거야, 너 나랑 만나면 이런 호사를 누릴 거야, 이런 류의 느낌만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자가 느끼기에 이 남자는 수컷이 아니라 그냥 호구 같은 느낌만 들고 성욕 자체도 안 생겨요. 이런 남자들 특징이 뭐냐면 여자가 느끼기에 뭔가 밀실 같은 곳에 이 남자랑 나랑 딱 둘만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 그리고 남자들 본인들도 그런 안전한 느낌을 주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언제까지나 지켜줄 거야, 이런 느낌을 갖게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는데, 여자는 남자랑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쿵쾅쿵쾅대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무서워서 떨게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뭔가 오늘 역사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떨림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문신돼지 육수충분들은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피지컬적인 부분이라든지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냥 딱 봐도 본능에 충실한 그야말로 동물 같거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진짜 여자한테 설레는 마음을 갖게 하려면 정말 뭣도 모르는 찌질한 범생 같은 느낌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좀 껄렁껄렁한 느낌으로 가는 게 그나마 좀 더 나은 전략인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히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여자들한테는 안 먹힙니다.
문신 돼지 육수충들이 여자를 잘 사귀는 이유 마지막 5번째. 이거 뭐 당연한 거라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남자는 자신감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자를 얼마 안 만나봤기 때문에 일단 여자를 만나면 긴장을 하고 굉장히 굽신굽신한 스탠스로 나와는 아예 다른 고귀한 생명체를 대하듯이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여자 앞에서 당황하고 긴장하는 자체가 여자들이 느끼기에는 낮은 가치의 증명이에요. 문신돼지 육수충들은 그게 근자감이 됐건 뭐가 됐건 어쨌든 항상 자신감이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도 떨지 않습니다. 조심스럽지가 않아요. 충분한 경험이 있고 그 때문에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창시절부터 수도 없이 예쁜 여자들을 만나왔거든. 특히 그런 남자들은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준이 떨어지는 여자가 느끼기에는 그냥 알파메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이 막 길에서 팔자걸음 걸으면서 활보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눈싸움하고 어깨빵하고 다니면 여자는 이 남자가 다른 남자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동물에 가까운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가 착각에 빠져서 그들만의 세상에 살게 되는 건데, 아무튼 정상적인 남자들은 그런 스탠스 자체를 혐오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느끼기에 일반 남성들한테는 좋게 말하면 그런 야성미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은 그 문신돼지 육수충들이 가진 수틀리면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는 느낌을, 그런 위험한 느낌을 우두머리 기질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남자들을 만나면 설레임을 느끼기가 힘든 거죠. 눈빛에서 그런 또라이 기질 자체가 보이질 않거든. 이런 여자들은 총기가 있는 눈빛보다 뽕 맞은 것 같은 눈빛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여기서 배울 부분은 그냥 다른 것 말고 자신감이랑 여자를 만나도 떨지 않는 부분들 정도가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려고 해봤는데, 남녀관계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의 요약으로는 전부 설명하기 힘든 경우도 많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막 상대를 학대하고 비난해서 자존감을 낮아지게 해가지고 가스라이팅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개념들은 남성분들이 연애를 하기 전에 배워야 될 수많은 것들 중 극히 일부일 뿐인데, 이런 개념들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매몰 비용은 어떻게 쌌지? 더치페이를 하라는 건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는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지? 기분을 상하게 하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연애 강의를 한다고 했더니 몇몇 분들은 제가 순진한 남자들한테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챕터가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60에서 70강 정도를 찍을 생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 딱 한 개만 보셨는데도 진짜 신세계에 눈을 뜨신 남성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개념들을 넘어서 이런 개념에 기반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전부 장착한 상태로 여성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연애가, 아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뭐 이 정도 가르쳐 드렸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자를 직접 만나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깨우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실험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그 여자들과의 연애는 다 실패하게 되겠죠. 만약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느라 스쳐 지나간 여자 중에 진짜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라도 있었다면 정말 일생일대의 후회가 밀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강의 결제비가 아까워서 직접 알아보면서 기회비용을 소모하는 것보다 그냥 그 시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강의를 결제해서 볼 것 같아요. 그게 지능 높은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뭐 물론 저는 여러분한테 평생 동안 계산을 해가면서 연애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제 아내를 만났을 때도 막 이렇게 아내의 심리를 추측하고 계산하면서 아 얘는 이런 심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멘트를 치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연애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진심으로 연애를 했어요. 저는 이미 그런 개념들을 굳이 되뇌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체화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운전면허를 딴다고 해서 처음부터 운전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초보 운전일 때는 운전을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이드 미러도 봐야 되고 신호등도 봐야 되고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봐야 되고 깜빡이도 켜야 되고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고 심지어 차선 중앙에 차를 맞추는 것도 하나하나 전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학습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회상하는 걸 서술 기억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서술 기억에 의존해서 자동차를 반복해서 운전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나중에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도 운전을 잘하게 되는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습득된 기억을 심리학 또는 생물학에서는 절차 기억이라고 해요. 이때 흔하게 쓰는 말로 체화가 됐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무의식의 학습이 돼서 딱히 신경 써서 의식을 하지 않아도 필요시에 반사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자동으로 알아서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자를 만날 때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피곤하게 계산적으로 영혼 없는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절차 기억하는
역할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성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건 인생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진짜 아무리 늦어도 20대 중반 정도에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나이 때에 비참하게 까여도 보고 울어도 보고 막 술 취해서 전 여친한테 새벽에 전화 수십 통씩 걸어도 보고 울며 불며 매달려도 보고 그러면서 진지하게 성찰도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하면 그게 추억이고 패기고 낭만이지만 나이 다 차서 이 짓거리를 하면 굉장히 추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남녀관계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성들은 이런 교육을 암암리에 음지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의 강의료를 지불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픽업 아티스트라는 분들한테 말이죠. 저는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도 분명히 진짜가 있어요. 근데 진짜들보다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활개를 치고 있을 뿐이죠. 저는 진짜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돈을 쓰더라도 이성에게 제대로 어필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한 남자의 인생이 바뀐다면 저는 그 돈이 절대 아까운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들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탄탄한 내용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10개 챕터에 60에서 70강 정도를 찍는다고 했는데 시장 조사를 좀 해보니까 보통은 제가 찍으려는 챕터 한 개 분량이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100만 원 가량의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렸죠. 누가 달고나를 7,000원에 팔아서 개꿀을 빨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바로 옆에서 2,000원에 팔면 떼부자가 될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려는 것 뿐입니다. 제가 연애 강의를 찍는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몇몇 픽업 아티스트 분들께서 저를 욕하고 부정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당한 경쟁 자체를 거부하고 남을 까내리는 것부터가 그들은 알파 메일이 아니라 그저 양아치 뿐이라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류들은 가짜인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유튜브 컨설팅을 받아서 구독자가 10만을 넘긴 분들은 셀 수도 없고, 막 구독자가 50만, 70만을 넘긴 분들부터 100만을 바라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연락이 와요. 본인들도 유튜브 컨설팅 사업을 하면 안 되겠냐고, 뭔가 상도에 어긋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흔쾌히 당장 하시라고 합니다. 제가 도움드릴 거 있으면 부담 없이 말씀하시라고도 해요. 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컨설팅 업체를 차려도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아무리 나보다 저렴하게 컨설팅을 해도 나는 내 실력에 자신이 있거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시장에 진입한다는 이유만으로 벌써부터 저를 부정하고 까고 다니는 자칭 연예고수 알파메일 픽업 아티스트 분들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한테 자신이 사자인 척을 하면서 사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저 하이에나일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픽업 아티스트 분들이 막 여자한테 잘못 들이댔다가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수백만 원에 강의 팔아서 본인들은 온몸에 명품 휘감고 페라리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면서 수강생들한테는 차 없어도 여자 꼬실 수 있네 어쩌네 하는 거, 그런 것들 제가 진짜 업체 이름 다 넣어서 기획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신상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누가 제보를 했을 것 같습니까? 다 님들 수강생들이랑 업계 종사자들이 제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들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그쪽 밥그릇 건드릴 일 없고, 그쪽은 뭐 클럽에서 여자 꼬셔서 모텔 가는 법 이런 거 가르치잖아. 저는 제 구독자들한테 그런 거 가르칠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제 강의는 지금 열심히 제작 중이라 한 달 정도 후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클래스 101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업체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너무 적나라한 내용은 빼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빼면 소비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서로 적당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 드랍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뭐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을 뿐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냥 제가 자체 사이트를 만들어서 가감없는 확실한 영상을 올릴 생각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